자, 지금 선전, 선동, 그리고 자작극,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작극 하면 또 김의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 흑석거사 김의겸. 예, 옛날에 흑석동에 투기를 해서 흑석 김의겸이라는 아호를 국민들에게 선사를 받았죠. 얼마 전 우리 서민 교수님이 김의겸이 사람이 될 확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시중에 또 잔잔하게 화제가 됐는데요. 자, 김의겸의 사람 될 확률, 그래서 얼마나 나오는던가요? 제가 사실 그 영상이 예.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사람에 될 확률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글쎄요. 저도 영상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 김의겸 같은, 그러니까 사람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사람이 있고 그냥 정말 진정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네.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김의겸이 과연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김의겸 같은 경우는 청와대 대변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 대변인 하면서 이제 주로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가짜 뉴스다. 뭐 야당이 비판할 때마다 이건 가짜 뉴스라고 청와대를 옹호했던 했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심지어 뭐 그 대통령 딸이 문재인 대통령 딸이 지금 뭐 어디 태국 가 있다. 뭐 이런 것도 가짜 뉴스라고 막 처음에 그렇죠. 했던 네. 사람이거든요. 그거는 뭐 완전한 팩트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가짜 뉴스의 폐해를 뭐 하면서, 그리고 처음에 국회의원 되겠다고 나설 때도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뭐 선포하겠다고 하면서 하고, 그리고 기자로서는 되게 드물게 언론중재법이라고 가짜 뉴스가 이제 가짜 뉴스를 악의적으로 퍼뜨리면 언론사가 뭐 원래보다 한 5배 이상의 배상을 해야 된다.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된다. 망하게 하는. 네. 이런 거를 하겠다고 이제 하고 그 법을 갖다 막 추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죠. 본인이 지금 계속 가짜 뉴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청담동 예, 술자리부터. 청담동 술자리에 300명의 변호사와 함께 한동훈과 윤석열이 술을 마셨다. 네, 예, 이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자잘한 가짜 뉴스가 많죠. 굉장히 예, 많잖아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짜 뉴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아시다시피 40% 이상이 그 청담 술자리 믿고, 그리고 얼마 전에 한동훈 장관이 일광 횟집에 있었다는 이유로 청담 술자리는 진짜다라고 다시 우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렇죠. 후원을 해주니까 이제 그 뭐 더 신나서 뭐 1억 5천 후원금 다 채웠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하는지 몰라도 최소한 김의겸처럼 가짜 뉴스에 대해서 뭐 그 국회 들어올 때 그 목표가 가짜뉴스 근절이라면은 다른 사람 불러서 이 사람이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네. 해도 너무 파렴치하잖아요. 그리고 매번 이런 식의 한동훈 장관한테 질문할 때도 처음에 어땠냐면은 천공을 아십니까? 이렇게 한동훈 모른다 그래요. 그러면 천공하고 얘기를 해봤습니까? 아니 모르는데 뭘 얘기를 해요? 얘기 안 해봤다니까. 그러면 천공이 이렇게 말한 거 아십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국무위원이 한동훈 장관이 할 일도 많은데, 그렇죠. 그런 네. 저런 국회 저런 바보 같은 질문을 받고 있다는 게 난 너무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지몸이라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이 절로 나왔어요, 진짜 그때.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질문하는 대부분이 다 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이 질문하는 것일까?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겨레 신문도 좀 반성해야 됩니다. 한겨레 신문이 앞장서서 김의겸 퇴출운동 해야지. 아니 자기 타이틀 걸고 자기 출신인데 그냥 놔두면 됩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예, 저도 참 30년 기자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만은 글쎄요, 김의겸은 같은 동료 언론인으로서 그래도 국회에 들어가서 제 몫을 다 한다 그러니까 언론인 기자 출신이 역시 국회의원들의 여러 명 있어야 되겠구나, 아주 하는 게 잘하네라는 얘기를 사실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처음에 그 친구를 제가 이렇게 격려를 마음속으로 해줬습니다만, 그 뒤에 하는 걸 보면은 저러니까 욕을 먹는구나, 저러니까 사실 뭡니까 여러분, 기레기란 얘기는 들어보셨죠? 쓰레기 플러스 기자 얘기를 그래서 듣는구나. 그래서 김의겸이는 뭐 저랑 기자 생활 연배도 비슷하고 이렇게 제가 직간접적으로 아는 그 사람입니다만은 저렇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가짜 뉴스를 척결하러 국회에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금배지를 다른 이후에는 오히려 가짜 뉴스를 양산을 한 왜 그럴까요? 제가 제 시간에도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서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일을 아주 알면서도 자행을 할까요? 저는 이게
보수 쪽 이쪽에 대한 증오심, 과한 증오심, 그러니까 선악 구도를 뭐 한겨레 때부터 그렇게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뭐 원래부터 하여튼 그 이른바 운동권 출신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그 늪이 자기만이 선하고 예 독재 권력을 나는 타도를 했던 사람인데 지금 독재 권력이 쭉 면면이 이어와서 국민의힘까지 갔으니까 저건 악이고 나는 선이다. 그러니까 나는 방법적으로 약간 뭐 좀 그래도 기본적인 목표가 선이니까 내가 옳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운동권들의 주장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 체면을 거는 건데 뭐 김의겸도 뭐 이 김의겸이 글쎄요 학생운동권을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했는지 그 말은 약간 좀 갈립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저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스스로 자행했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딱 하나입니다. 예, 내년 총선 때 아주 쉬운 지역구에 나가기를 위한 발판이 삼는 거죠. 예, 군산입니다. 군산. 그래서 군산에서 출마를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공을 세워야 되는데 좋아. 김의겸 대변을 시켰더니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아주 한동훈 작사를 내고 하는 그런 기여가 있네라고 하면은 군산 공천할 때 유리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저 친구의 머릿속에는 그렇습니다. 어서 빨리 군산의 공천을 받고 싶은 거죠. 예, 군산에 하려면은 자기가 뭐래도 공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마음이 너무 앞서가지고 예, 그런 청담동 술집 얘기도 하고 예, 저 가짜 뉴스에 제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덴마크 대사인가요? 예, 무슨 대사? 이유 대사. 예, 이유 대사가 하지도 않는 말을 이 친구가 아주 버젓이 예, 공당의 대변인이 얘기를 했죠. 이유 대사조차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하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보도가 되니까 그 이유 대사가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 이 말을 했는데 나 이 말을 하지 않았어. 예. 이유 대사가 하지도 않은 윤석열 비판 발언을 지어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 김의겸 예, 가짜. 이거는 뭐 세계 국제적으로 아주 민망한 예, 이거는 뭐 당연히 이거는 며칠 동안 자기가 버틸 수가 없으니까 바로 다음 날 가짜 브리핑을 사과를 한 것이죠. 김의겸이 사과한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예. 지나친 사대주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의겸이 저러는 이유를 진짜 우리 이사님이 정말 잘 말씀해 주셨네요. 내년 공천.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해야 공천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 김의겸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이제 이분이 흑석동 그 부동산 투기로 유명한 분이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건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뭐 관사테크도 했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 사랑하는 게 권력이에요, 권력.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죽하면 그 차액을 뭐 기부하면서까지 국회의원 배지를 달라고 노력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 다시 들어올라 했는데 그 부동산 투기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열린 민주당의 비례 4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3번 김진애 이분이 이제 그만둘까 말까 막 그러다가 이제 결국 서울시장 나가면서 그만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이번엔 지역구로 한번 가겠다 뭐 이런 건데. 맞습니다. 정말 저는 저렇게까지 해서 국회의원 해야 될까요? 정말 저는 이해가. 그렇죠. 네. 진짜.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그래도 군산 시민들이라도 좀 안 뽑아주면 좋겠는데. 저는 근데 문제가 이번에 그 전주에서 강성이 된 거 보면. 그렇죠. 저는 될 것 같아요. 예, 전주에서 예, 물론 민주당 후보가 민주당의 자책이 있어서 민주당 후보로는 내질 않았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지원하는 무소속 후보가 있었죠. 이름이 임정엽. 네. 그 옆에 있는 군의 군수 출신이 있는데 예, 그 사람이 이제 사실상 민주당 후보다라고 했는데도 예, 제가 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예, 진보당 후보가 됐습니다. 진보당은 뭡니까? 통진당 이석기의 후예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 우리 이 자유파 이 국민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실 텐데 나라가 가는 길은 꼭 우리가 희망한 대로 가지는 않는다.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차기 총선에서도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된다. 뭐 저부터도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상황이 결코 이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아니 아무리 선출직이라고 하더라도 이 자유민주주의를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나오는 것 그렇죠.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예. 이런 사람이 나와서 되는 거 정말 황당한 일이에요. 예, 황당한 저도 일이고요. 이게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말 이 빨간불이 분명히 켜졌다. 차라리 1년 전에 빨간불이 켜진 게 낫습니다. 총선은 한 달 남기고 2달 남기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서 빨간불이 켜지고 적색말이 경보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시간 쓸 수가 없는데 그래도 1년이라는 시간을 남겨두고 이쯤에서
지금 이대로 가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그 경고등이 켜진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 용산의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예, 언론이면 언론 뭐 각계각층에서 다시 한번 제자리를 점검을 하는 예, 그런 이 상황이 반드시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의겸 얘기 지금 이제 사실은 민주당의 의원들 우리가 총선에 무슨 뭐 특정인을 배격을 시키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을 호도하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 호도에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중간층에 있는 분들이 그래 이렇게 얘기를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질문을 하고 답변을 지금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네. 그 국회의원을 뭐 줄이자 이런 거에 사실 별로 찬성하지 그렇죠. 않은데요. 네. 근데 이제 비례대표는 과연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비례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의겸 뭐 최강욱부터 시작해서 윤미향 뭐 웬만하면 양이원영 전부 비례대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신현영도 마찬가지고 닥터카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비례대표로 이제 국회에 들어오고 그 인지도를 바탕으로 다음 선거에서 또 당선이 되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돼서는 안 되는 사람들 정말 정상적으로는 윤미향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 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뭐 가족 전체가 그 뭐 간첩으로 약간 예. 뭐 실형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할머니도 슈킹한 거 맞지 않습니까? 그 1,700만 원 슈킹이 인정된 그렇습니다. 사람이에요. 예,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거는. 네. 그런데도 지금도 국회의원 하면서 정부 진짜 국무위원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러니까 비례대표 무용론이 바로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건데 아까 김의겸이 고향 군산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무리수를 두르고 본인이 이거 아닌데라는 걸 알면서도 이른바 이 성과를 내야 내가 공천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대변인으로서 계속 찔러보는 그런 상황이죠. 비례대표 무용론이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비례대표를 2번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한 번 봐면은 이제 다음에는 지역구를 나가야 되는데 지역구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사람이 선거 경험이 없으니까 좀 더 쉬운 데를 내 고향 군산이라든가 뭐 호남 쪽에는 뭐 일단 내년 총선에도 깃발만 꼽으면 그쪽은 되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어려운 수도권보다는 자기 고향 뭐 군산이든 호남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쪽으로 내려가기를 아주 간절히 악망을 하니까 저런 무리수가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들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이 정파성을 더 띠는 거죠. 민주당에서 바라는 것을 앞장서서 저렇게 양이원영처럼 뭐 6명이 같이 가가지고 이 후쿠시마 가서 뭐 예,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거기서 시위를 하는데 일본에서 시위를 하면은 일본의 관계 당국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면 당연히 일본말로 써야 되는데 일본말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말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간 건 목적은 한국에서 자 우리가 일본에까지 와서 싸우고 있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네, 저는 그걸 보고 정말로 참 한심한 이 원정대구나 하는 게 일본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일본의 경각심 천만에 한국 사람들 한국의 유권자들에게 우리 이렇게 싸우러 왔습니다라는 것을 네, 좀 저렇게 되는 거죠. 일본에서 시위를 하는데 왜 한국 사람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확인 국회 방문단 제 말이 됩니까? 예, 저게 자기 돈 들여서 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국가 돈으로 저게 뭐 하는 짓인지 예,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진짜. 저 현장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히히 웃고 있는 그 사람의 우리 유권자들이 다시 한번 예, 정말 예, 주의력을 집중시켜서 예, 다음 총선에서 한번 예, 정말 어떻게 하는 게 나라를 위한 것인지 한번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게 저 사진을 보면서 저는 늘상 그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예, 김의겸 다음에 또 글쎄요, 저도 별로 얘기하고 싶지는 예, 우리 말씀하시죠. 문재인 다큐 얘기하면 안 될까요? 문재인 다큐. 네. 좋습니다. 요거 안민석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안민석 얘기 좋습니다. 예.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 국민의힘이 지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구속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안민석, 예, 오산 지역에서 5선을 하고 있는 안민석 얘기를 했는데요. 예, 정말 이게 안민석 다운 얘기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지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민 교수님? 그러니까 안민석은 이제 그 워낙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네.
이런 말을 해도 사실은 그러려니 하는 그런 게 좀 그렇군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그러니까 왜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왜 구속돼야 되는지 뭐 구체적인 이유라도 좀 얘기했으면 또 그렇죠. 모르겠는데 네. 총선 진다고 해서 이게 구속되나? 이게 정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워낙 그 전에 뭐 최순실 300주에 비하면 이 정도는 사실 양반이 아닐까 양반이니까. 생각이 드는데 그냥 뭐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약간 조롱거리 비슷하게 되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2019년에 이분이 윤지호 수호단으로 윤지호. 활약했어요. 기억납니다. 그리고 윤지호가 예. 이제 결국 후원금 땡기고 1억 넘게 땡기고 캐나다 도망가서 지금 안 들어오고 있고요. 경찰이 한 그녀에 대한 고소가 한 뭐 8, 9건을 쌓여 있는데 오라 그러는데 안 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계속 뭐 아파서 못 온다 뭐 이러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안민석이 책임지고 뭔가 뭐 잡아들이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윤지호가 뭐 후원금 1억 8천 땡겼다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09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자연을 이용해서 진짜 무슨 아주 더러운 공작을 하다가 예. 걸려서 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윤지호가 조선일보 말살 정책에 약간 이용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거 잡아서 이거는 반드시 진상 조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안에서 이런 정도의 뭐 실책이 있으면 오산 사람들이 좀 뽑아주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2020년 또 당선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아니 대체 예. 국회의원 뭘 보고 뽑는 거니까 너무 당만 보고 뽑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오산, 경기도 오산입니다. 오산에서 오선을 한 제가 일부러 그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뭐 유권자들의 그 표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뭐 네. 그냥 당만 보고 무조건 찍은 결과가 뭐 180석이라는 당을 국회의원을 갖다 바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 나라가 돌아가는 꼴 이거 보세요. 지금 벌써 3년 동안 진짜 말도 안 되는 입법 독재 때문에 이 나라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 혼자서 막 노력하는데 계속 이상한 법률 해갖고 뭐 대통령이 거부권 하게 만들고 거부하면 또 뭐 국민의 의사를 무시했다 이렇게 또 프레임 잡아서 그렇죠. 계속 대통령 권력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짜 안민석 그리고 안산 단오늘의 김남국 뭐 그리고 고민정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된 180석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 대체 어떤 효과를 가져왔나 이거를 좀 진지하게 반성하시고 네. 그러니까 당을 보고 뽑는 게 뭐 물론 제일 중요하겠지만 사람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네. 안민석을 네, 우리 안영수님, 서문 교수님 참 좋습니다라고 안영수님 오늘 처음 우리 방송에 들어오신 것 같은 같아요. 안씨입니다. 네,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예, 안씨라고 뭐라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러니까 안영수님, 같은 안씨인데도 이렇게 비판해 주시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영수님 왠지 우리 또 왕 시청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 안영수님 오늘 들어오신 것 환영하고요. 경혜님, 경아님, 금빈님, 나암님, 혼영감님, 시칠리님, 네, 안영수님이 오늘 몇 개 메시지를 벌써 보내주셨군요. 김 박사 비주얼 짱입니다. 참, 저한테도 또 저하고 있으니까 더 이제 빛나 보이는 그런 게 있죠. 제가 원래 깔아주는. 아닙니다. 아까 우리 왕의 청자 여러분께서 서민 교수님 눈은 좀 어떠십니까? 아주 굉장히 아주 좋아 보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눈 아주 성공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3월 31일 날 네. 이제 제가 쌍수 1주년이었거든요. 1주년. 그래서 이제 네네. 그날 저원장님하고 그러니까 네. 저의 제2 아버지 원장님과 제2 이렇게 아버지. 회식을 한번 하면서 아하. 그날에 진짜 그날에 축하 잘된 거 축하했죠. 어. 새로 태어남을. 저는 이제 새로 태어남. 한 살에 한 살. 한 살에 한 살입니다. 훨씬 좋아지셨죠? 눈이. 역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몇 분이 아까 안부를 어떻습니까? 훨씬 좋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순희님, 경혜님, 좋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문재인 다큐 영화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화가 어떤 다큐인지, 퇴임한 이후에 문재인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양산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는지 뭐 이런 게 담겨 있다고는 합니다. 글쎄요, 문재인입니다라는 다큐 우리 서문 교수님은 어떻게 이 영화를 딱 바라보고 계신지. 일단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잊혀지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죠. 그거는 이미 이제 거짓말인 게 이제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활동을 많이 하고 세상에 인스타 뭐 페이스북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 지금 그렇죠. 뭐 그러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근데 사실 이런 다큐가 네. 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좌파분들이 돈을 이제 버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대가 조국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세월호 관련된 이 가짜 뉴스 가짜 영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정성 같은 영화 그런 영화들이 뭐 그날 바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좌파들한테 돈 뜯어가지고 그냥 몇 명이 호의호식하는 그런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용된다는 거가 좀 안타깝고 그리고 이게 네. 다큐의 성격을 가졌으면 그 다큐에 맞게 진짜 좀 그럴듯한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대가 조국이라는 그 다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정경심이 판결을 분명히 이건 위조가 맞다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모펀드 범죄도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깡그리 무시하고 조국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다가 뭐 희생됐다는 그런 프레임으로 영화를 만들고 이게 소설이 아니라 어떻게 다큐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건 정말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조차 뭐 존중하지 않으면서 이게 어떻게 다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말 이 좌파들의 이 문제는 정말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번에 그 한일 뭐 정에서 강제징용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까 그거 존중해야 된다고 왜 존중 안 하냐고 막 당구치다가 그렇죠. 자기들은 한명수, 김경수, 조국 뭐 다 대법원 판결 받은 그걸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적인 그런 법치 정말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다큐의 그 포스터 중에서 사람들을 공부시킨 게 뭐냐면 개를 만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개를 만지고 있었죠. 근데 우리 모두 네. 알잖아요. 작년에 그 돈 든다고 개 버린 거. 그렇죠. 그러면은 최소한 예. 다큐에는 개를 등장시키면 안 되죠. 예. 왜냐면 자기는 돈 때문에 개를 버리는 그런 인간이라는 게 그러네요. 드러났는데도 저 지금 사진이 나오네요. 네. 예. 그리고 달력을 작년에 1억 넘게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딸과 딸이 함께. 딸과 예, 함께.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짓도 되게 파렴치한 짓이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개를 등장시키는 걸 보면 네. 이 자들의 뻔뻔함은 정말 끝이 없구나. 그렇죠. 진짜 이 전 세계에서 그 마리아나 해구라고 그게 이제 수십만 미터 정도로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깊은 데가 마리아나 해구거든요. 근데 저들의 뻔뻔함은 이 마리아나 해구를 능가한다. 수십만 뭐 100만 미터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나갑니다, 저는. 예. 저들의 뻔뻔함은 세계 최대의 수심을 갖고 있는 그 해구보다도 더 네. 깊고 뻔뻔하다. 글쎄요, 참. 예, 우리는 뭐 그것을 5년 동안에 실컷 봤죠. 그리고 또 정권 개최가 된 이후에도 1년 동안 참 틈틈이 본 상황인데. 그러니까 문재인이 네. 이 다큐를 갖다 오케이 했다는 거는 자기가 이대로 잊혀지지 않고 계속 정치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 내년 총선 때도 아마도 뭔가 자기가 뭔가 힘을 좀 뭐 해서 그러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자기가 좀 구속되는 거를 좀 막아보려는 게 그렇겠죠. 아닐까. 사실 지금 너무 문재인 수사가 결과가 안 나오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이 사악함으로 따지면 이재명이 뭐 문재인을 능가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그러니까 나라에 끼친 해악으로 보면은 상대가 안 됩니다. 문재인 이분이 5년 동안 나라를 엄청 망가뜨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힘을 가진 그런 권력에 올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가를 받아야 된다 예.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다큐 영화 문재인입니다가 우리에게 참 던지는 저들의 미소를 우리가 순순히 웃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5년 동안의 그 폐해 이거는 정말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윤미향 남편과 우리 서민 교수님이 법원에서 우연히 만났다? 예, 이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두 번 만났고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윤미향 남편이 지금 뭐 해서 먹고 사냐면 뭐 조그만 신문사는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보다 이제 윤미향 그 고소 고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 고발을 이제 윤미향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윤미향이 뭐 어떤 유력 인사만 고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네티즌 뭐 유튜브 다 고소하고 있거든요. 예. 그 고소장을 전부 그 김삼성이 써요. 그래갖고 그 고소장 보면 더럽게 못 썼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러고 예. 변호사 없이 그냥 재판에 참여를 합니다. 김삼석이 대리로.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 뭐 모를 때 그냥 변호사 선임하기 전에 예. 한번 만났고 지난번에 변호사 바쁘다 해갖고 제가 이제 갔다가 그쪽 윤미향 쪽에서 서민 교수님을 고소를 한 겁니까? 저 고소했습니다. 뭐 별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예. 할머니 장례금을
장례비로 돈을 이제 1억 7천을 걷어서 아. 그 중에 이제 1억 4천을 갖다 지네끼리 맘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뭐 장학금 서로 돌려주고. 예.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제 비판할 때 제가 뭐라 했냐면 그 돈을 전부 다 그 조의금을 전부 다 예. 지네끼리 막 알아서 썼다라고 아. 했는데 일부 이제 뭐 3천만 원을 거기 이제 장례비로 냈다. 그래서 이게 허위 사실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군요. 아. 고소했는데 아하. 참 치졸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공인은 정말 그 한동훈 장관한테 그 가하는 그 명예훼손 생각하면 그보다 유명한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자기 잘못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그렇죠, 이걸 갖고 이제 고소하는 것 자체도 되게 우습지만 이걸 가지고 진짜 뭐 여전히 그 뭐 고소장 보면은 마치 자기가 얼마 전에 그 무죄를 받은 것만 봐도 자기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주장을 막 하고 있고 막 그 고소장 모습 보면 너무 어이가 없어요 진짜. 예, 그래서 그렇군요.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정의 5월 10일 선고인데 정의 1심 선고입니까? 아니 뭐 1심 선고인데 아, 뭐 예. 정의의 판결이 내려주면 좋겠습니다. 예, 결과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시죠? 걱정 안 하는데 처음에 1억 8천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으니까 그게 무슨 1억 8천 얘네들이 1억 7천을 걷어서 1억 4천을 쓴 게 팩트인데 근데 1억 8천을 저한테 난 윤미향의 명예가 아하. 1,800원도 안 된다 생각해요. 근데 무슨 1억 8천원이나 명예를 훼손할 명예가 뭐가 있어요. 정말 어이가 없는데 정말 죄송해요. 예. 예, 그렇군요. 1억 8천을 소송을 했군요. 네, 1억 8천. 근데 나중에 그렇군요. 좀 저기 이제 네. 하는 과정에서 네. 깎아줘서 9천만 원으로 줄여줬는데 윤미향 얘기를 그렇군요. 딱 하나만 더 짧게 네. 여쭙겠습니다. 네. 우리가 조국 조민 부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윤미향까지 얘기했는데 네. 조국 조민 부녀 최근 북 콘서트 얘기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네. 나란히 찍은 사진도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 조민 나는 아빠와 다르다. 나는 결백하다. 나는 내 실력으로 갔다 하는 얘기를 지금까지도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조민 부녀의 최근 모습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 정순신 아들에 대해서 이제 네. 비판을 할 때 아들이 학폭을 저질렀는데 정순신 아버지인 정순신이 뭐 소송 같은 걸 걸어서 그 이제 가해자랑 피해자랑 더 같이 있게 함으로써 그렇죠. 2차 가해를 했다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네. 지금 보면은 조민은 나쁜 짓을 그러니까 부정을 저질러서 의사면허가 취소돼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이 법률 기술자인 아버지가 그렇죠. 그냥 벌써 계속 소송을 통해서 계속 의사면허 취소를 이제 못하게 하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순신보다 정말 훨씬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사건이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조국 사태 일단락 되는 게 저는 조국이 구속되고 조민 의사면허 취소 이 두 가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조민 의사면허 취소 그 1단계가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말 이거는 국민에 대한 폭력이고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소송이라는 게 1심에서 이제 기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해봤자 계속 기각인데 시간을 계속 끌어서 의사면허를 유지한들 이게 대체 뭐가 도움이 되냐? 자기 그렇죠. 알량한 자존심에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냥 이제는 모든 거 인정하고 저는 이제 조민한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조민이 아마 이게 자기 뜻으로 이거를 계속 소송을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네. 시키니까 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나이도 이제 조민도 30살이 넘었고 이제 다 컸으니까 네. 이제 좀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 살면 사실 얼마든지 뭐라도 할 수 있어요. 그 조민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를 해도 되고 그리고 대학을 다시 가도 됩니다. 뭐 마흔에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법적인 그런 걸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법이 계속되는 한은 이게 소송이 계속되는 한은 얘가 새로운 인생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른이라면 그 조민한테 그만하라고 말리는 게 맞죠. 제가 그 조민의 인생 선배로서 동그라 의사 선배로서 그러네요, 의사 의사 선배는 선배로서. 아니구나. 네. 의사 선배는 아니지만 어쨌든 압니다. 예. 좀 이제 그만하고 뭐라도 다시 새로 시작하면 좋겠다 생각해요. 좌파들이 다 우쭈쭈 해줄 건데 뭘 한들 성공이 보장돼 있고요. 커피숍만 해도 좌파들이 그냥 미어 터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그만하고.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봉사 얘기 안 하면 좋겠어요. 봉사라는 게 좀 능력이 되는 사람이 시간 내서 좀 하는 거지. 조민처럼 무능력한 인간이 그렇게 하는 의수를 펼치는 게 봉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예, 조민 조국 부녀까지 짚어봤습니다. 예, 봉사가 마지막에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봉사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다 하는 얘기가 제 귓전을 때립니다. 네. LG 너티스님 조민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한샤론님, 부자나라님, 경희님, 박경현님, 동아구추농장님, 예, 경하스페너님, 예,
오늘 그 조민이 네. 공소시효가 지나서 입시 부정에 대해서는 처벌을 못 받습니다. 7년이거든요. 그게 2021년 끝났어요. 아, 네. 그게 공소시효가 끝났군요.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이 안영수 님도 오늘 아주 활약이 좋았죠. 예, 토미리스 님도 그렇고. 예, 서민 교수님이 또 오후 저녁 때 일정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또, 여러분. 예, 출발을 해야 할 말이 될 진짜 그 많은데 상황이라.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모셔서 이것저것 제가 또 질문지를 열심히 정성스럽게 했는데 또 일정은 또 일정이니까요. 또 미리 또 양해를 구하셨고요. 예, 오늘 아쉽지만 예, 조민 교수님과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 뭐 근간 또 제가 초대를 해서 조민 교수님이 새로운 또 시각으로 조민이 아니라 서민. 아, 서민이었어요. 네. 조민과 서민. 야, 이거 좀 진짜 그러네요. 예. 서민 교수님을 조민 교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조민이 우리 사이에 끼친 해악이 이렇게 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정말 아주 조민은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좀 유쾌하게 예, 이 전국과 우리의 주요 현안 이슈들을 짚어봤습니다. 예, 근간 또 다시 서민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보다 더 좀 여유 있게 네, 방송을 그러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남은 시간 행복한 그런 나날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시아투데이의 참 주인공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 나가실 때 그냥 나가지 마시고 예, 좋아요와 구독이 제대로 켜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달라는 우리 스패너님들의 정중한 부탁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지기님 여기도 계시네. 반갑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박경아 스패너님도 감사드립니다. 예, 영관지키님, 석할래님, 부산도님, 경아님.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